자,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11주차죠. 11주차는 석곡 이규준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는 석곡 이규준에 대한 뭐 개괄적인 이규준 선생에 대한 개괄적인 그리고 학문적 지향점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석곡 이규준 선생에게 있어서 이제 40살 되던 해는 이제 석곡 그 서당이 그 지어지면서 안착을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해서 능력은 있고 이제 뜻은 있었고 또 학문의 깊이도 있었지만 실제 그 자신 이 하나의 어디에 정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 이제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석곡 선생이 이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 이제 마흔이 되던 시점 석곡 서당이 지어지는 이 시점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석곡 선생이 제2의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석곡 서당의 석곡 서당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또 이제 한의학에 있어서 천문학에 있어서 더욱더 매진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 이 석곡서당의 그 이제 그 석곡서당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석곡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석곡 선생이 이 석곡 선생이 이 석동 서재, 석곡 서당을 짓고 처음으로 쓴 시를 이제 소개를 했고요. 자,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 행로음이라고 하는 시인데 행로 길을 가면서 노래한다 이거잖아요. 길을 가면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시인데 이게 1902년입니다. 1902년.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연도가 나왔죠. 이 1900년도. 1900년도 이제 이 1900년도라고 하는 익숙한 연도가 나왔습니다. 1902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바로 이제 이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1902년에 석고 선생의 경우는 1901년부터 1913년까지 계속 이렇게 금강산, 서울, 뭐 전라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유람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유람을 많이 하는데 이 시, 행로음이라고 하는 이 시도 마찬가지로 1901년도부터 1913년 사이에 지어지는 거죠. 초기입니다. 1902년에 이제 지어진 시인데, 요 시는 서울을 거쳐 금강산을 갔다가 금강산에서 다시 내려올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을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쓴 시가 이 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공천리향 수심. 자, 요 지팡이 공자죠. 지팡이 공입니다. 요 지팡이는 지팡이 장자가 있잖아요. 지팡이 장자는 긴 지팡이입니다. 긴 지팡이고, 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이제 지팡이긴 지팡이인데, 요거는 짧은 지팡이, 짧은 지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공천리, 짧은 지팡이 짚고 이제 천리를 가는 거죠. 가서 이제 향할 향자, 천리를 향해서 천리를 가서 향수심, 누구 숫자에 찾을 심자입니다. 누구 숫자에 찾을 심자. 누굴 찾아서 갔는가? 자, 지팡이 짚고 천리를 가서 향 수심,
향해서 갔는데 수심 누구를 찾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짚고 천리 금강산까지 갔는 거죠. 이제 서울을 거쳐서 금강산까지 갔으니까 금강산까지 도대체 누굴 찾아 갔던가 입니다. 그 석곡 선생의 경우에는 그 유람이 그냥 산천을 유람하는 그 좋은 풍광을 찾아서 가는 그런 유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깨우치고 닦았던 그 학문을 이제 물어보고 또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 저 지식이라든가 그 알미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서울을 갔다가 이제 금강산을 갔다가 이런 과정들은 실제 이 스승을 찾아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자기가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깨친 그 학문의 어떤 사상적 그 틀거리들을 재차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유람의 과정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시기도 1902년이라고 하는 서울을 거쳐서 금강산을 다녀오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깨달았던 그 사상을 이기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스승을 찾아가서 즉 이제 훌륭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 문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어떤 이것이 맞는지 그런지를 확인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산천 세상을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학문을 시험하는 시험의 어떤 그 여행이 바로 이 시기의 여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공 한 개의 지팡이를 짚고 천리를 가서 향수심 누구를 향해서 찾았는가 누구를 찾아갔는가 답진 이제 밟을 답자에 다할 진자입니다. 밟을 답자에 다할 진자 뭐 헤매고 다녔다는 것 끝없이 헤매고 다녔다 밟고 다녔다 이거죠. 끝없이 밟고 다녔다 어디를 무엇을 청산 푸른 산 푸른 산을 끝없이 밟고 또 밟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얕을 천 또한 차 깊을 심 얕고 또한 깊은 곳 청산에 얕고 또한 깊은 곳을 뭡니까 계속 끝없이 다 하도록 밟았다 이거죠. 다 모두 다녔다. 자 자 여기 얼올 중도 험세입니다. 얼올 중도 험세 자 요게 자 얼올 자 요 얼올 위태로울 이래 되죠. 위태롭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태롭다. 중도 이제 길 가는 중이죠. 여정입니다. 길 가는 중도죠.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에 에어라지 료 경험했다 세상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위태롭고 위태로운 중도 여행 중에 길 중에서 에오라지 이 세상을 경험하니 아양하처가 논심이로다 그죠. 아양 이제 높을 아자입니다. 아주 높은 그
그 높은 산, 또 아주 높은 산 아입니다. 자, 높을 아, 그 다음에 꼭대기 아자죠. 꼭대기. 예, 큰 바다 양자, 큰 바다 양. 이 높고 넓은 거죠. 이 높은 산과 넓은 바다, 그죠? 높은 산과 넓은 바다. 아, 자, 여기 높은 산과, 자, 이 높은 산이죠.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넓은 바다. 어느 곳에서 가히 논심, 마음에 대해서 눈에 볼 것인가. 그죠? 자, 이 심학,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눈에 보고자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낙지 인생입니다. 낙지, 떨어질 낙자의 땅지자죠. 떨어질 낙자의 땅지자. 땅에 떨어진 인생. 땅에 떨어진 인생. 태어난 거죠. 태어난 것. 네,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이 이 명령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한 거죠. 우리는 어디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낙지 인생입니다. 땅에 떨어진 인생. 땅에 떨어진 인생. 모두가 뭡니까? 곧 나그네인 걸. 그죠? 모두가 이 나그네인 걸. 이 같은 나그네인 걸. 자, 땅에 떨어진 인생. 인간은 태어나면 다 나그네다. 뭐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원래 있던 자리죠. 거기가 고향이죠. 원래 있던 자리가 고향이고, 이 우리가 태어나는 이것은 뭐냐면 태어나는 살아가고 있는 여기는 결국 이 나그네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어나죠. 이 태어납니다. 그죠? 이 태어나는데 이 태어납니다. 자, 혼과 백이 이 모여 있는 거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자, 요 리에 대한 부분, 리와 그 다음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기죠. 이제 기라고 하는 이 부분, 이와 기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혼과 백 이제 흩어지면 혼백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형태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 이제 혼이 탁 들어오게 돼요. 요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흩어지게 되면, 자, 이 흩어지게 되면, 그죠?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이 취와 산이라고 하는 자, 이 산이거든요. 흩어질 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와 이 정신과 육체가 모이게 되면 우리는 삶을 얻게 되지만 이게 죽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혼은 원래의 자리로 가고 백은 뭡니까? 몸은 땅으로 가게 되죠. 원래의 자리. 그래서 혼백이 원래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면 결국 요 죽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도천 무료 비사금. 자, 지금 이제 이 사자죠. 이제 지금 이제 사자 지금사 지금 오늘 이 사금이라고 하면 지금의 일,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요거는 아닐 비자와 이제 같은 겁니다. 자, 자, 도는 뭡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물 넘칠 도자예요. 물이 넘친다 라고 하는 이 물 넘칠 도거든요. 이 물 넘칠 도, 이 하늘까지 넘치다 이래 되죠.
하늘을 덮다. 물이 넘치니까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덮은 무력입니다. 하늘까지 덮은 무력이죠. 하늘까지 덮인 무력 이래 됩니다. 하늘까지 덮은 무력은 이제 지금 오늘 일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만은 아니라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도 고개를 돌리다. 이제 고개를 돌려가지고 뭐뭐 하려고 하다 물을 묻고자 한다. 고개를 돌려서 묻고자 한다. 청한의 맑을 청자에 한가로울 한자에 뜻의, 그죠? 맑고 한가로운 뜻을 물으려고 하는데 뭡니까? 갑자기 황조 삼성입니다. 황조 삼성. 이 꾀꼬리 세 마리의 소리가 황조 삼성이 제 녹음이로다. 깊은 녹음이 푸른 그늘이잖아요. 이제 푸를 녹자에 그늘음자. 그늘 속에서 깊은 짙은 그늘 속. 짙은 그늘 속, 깊은 보다 짙은이겠다, 그죠? 짙은 그늘 속에서 이제 있다. 속에로부터 그 소리가 들린다. 황조 세 마리의 소리가, 자, 황조 삼성이 녹음으로부터 들리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석곡 이규준 선생이, 그죠? 석곡 이규준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할 만큼 뛰어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 기론에 대해서. 이기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이기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론론적, 기이론론적 세계관에 대한 물음도 묻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그 어떤 그 깨달음이 정말 맞는지 그런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이제 석곡 선생의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보는 거죠. 맞다고 보는데,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실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까를 확인의 과정입니다. 이 유람의 과정이, 확인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의 과정 속에서,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 물욕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 조선조 후기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석곡 이규준 선생의 경우에는 동학이 1860년도에 동학이 창도가 되잖아요. 이제 동학이 창도되고 우리 수업에서 그 용담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사실 용담정은 동학 사상이 움트는 공간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1860년이거든요. 석곡 이규준 선생이 태어난 해가 1865년이에요. 1865년. 그러니까 이 1860년에 이제 그 동학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은 정말 혼란한 시점이죠. 굉장히 혼란한, 조선이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곡 이규준 선생도 이 혼란한 시점에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스스로는 과거의 꿈을 접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주역 이제 이 전부 다 이 이제 석곡
이규준 선생의 이제 책입니다. 이 책인데 여기도 이제 이 책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석곡 이규준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은 뭐냐면 주자 성리학에 대한 부정과 공자 유학에 대한 긍정입니다. 이 공자 유학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원수 유학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조선은 주자 성리학을 통해서 이제 그 유학이 정착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한계점에 대한 것을 깊이 절감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유학이 돌아가야 된다. 즉 공자 시기의 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주장을 언제까지 이제 하게 되느냐면,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일 합방 이후에 실제 이 석곡 이규준 선생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 묘한 시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양명학이 사문난적, 즉 주자학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던 조선 사회이기 때문에 그 석곡 이규준의 경우에도 실제 자기 나름의 학문을 펼치고 싶었지만 잘 못하면 사문난적으로 몰려가지고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석곡 서당이 만들어지던 이 1899년이죠. 1899년 그때가 이제 한일합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주 묘한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조용히 입을 닫고 있다가 정말 이 1899년도 석곡서당이 지어진 이후부터 자기 학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부분들을 확인받기 위해서 1901년부터 유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899년이죠. 1899년에 석곡 서당이 만들어지고 1901년부터 13년까지, 자, 이 13년 동안을 이제 유람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석곡 선생이 자신의 학문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석곡산고의 이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석곡산고의 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팡이 하나로 천리길 멀리 멀리 누굴 찾아갔는가? 푸른 산 얕은 곳을 모두 다녀보았다. 위태로운 여정 속의 세상을 경험해보니 높은 산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없구나.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은 이제 어디서도 볼 수가 없더라. 땅에 떨어진 인생 누구나 나그네인데 하늘까지 덮은 무력은 오늘의 일만은 아닐 거다. 머리 돌려 한가로운 뜻 물으려고 하는데 이 꾀꼬리의 소리가 짙은 그늘 속에서부터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짙은 그늘 속에서 이 꾀꼬리의 소리가 들린다. 참, 이 꾀꼬리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저도 이거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이 부분을 참 잘 안 떠올려져요. 어찌 보면 이게 꾀꼬리의 경우에는 소쩍새, 진달래 뭐 이런 것과 같이 이 황조의 경우에는 풀리지 않는 어떤 슬픔, 뭐 황조 삼성은 슬픔에 대한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꾀꼬리 울음소리에서는 이제 아마 석곡의 슬픔이
담겨 있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참, 요 시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거잖아요. 그죠? 이 시에서 여기에서 아주 키 포인트입니다. 아, 땅에 떨어진 인생 누구나 나그네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죠. 귀천. 우리가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날. 그죠? 귀천.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는 날.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날. 어떻습니까? 여행? 우리 인생은 여행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와서 여행을 하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귀천이라고 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건데, 자,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 다들 들어봤죠? 귀천. 천상병 시인의 이 시 바로 이 귀천인데, 자, 여기 보입니까? 자, 이렇게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솟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의 귀천이 갑자기 떠올랐잖아요. 자, 여기 땅에 떨어진 인생 누구나 나그네다. 천상병의 귀천도 참 잘 살다 간다 이거죠. 원래의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는 거죠. 귀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자리. 이 원래의 자리. 귀천. 이 원래의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 귀천이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자, 이 행놈에서 땅에 떨어진 인생 누구나 나그네인데 하늘까지 덮은 무력이 오늘의 일만은 아닐 거다.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는데, 그죠? 어제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 공자가 살던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죠? 자,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무력이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래 살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 행놈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노음 길을 가면서 노래하다. 일공천리향수심한데 답진 청산 천차심이로다. 얼얼 중도료 험세한데 아양 하처가 논심이로다. 낙지 인생 계시계하고 도천, 그죠? 도천 무료 비사금이라. 회두용문 정한의한데 황조 삼성 제 녹음이라. 자, 이 시가 석곡 선생 시 중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50편 정도 되는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서 이 시가 굉장히 좋은 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한 번씩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석곡 난간 이규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석곡의 제자이신 것 같은데 이 난간이 어느 분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난간 이규형이 쓴 석동서사 원운에 맞춰가지고 운에 맞춰서 평청 명 요게 이제 운자죠. 명 평청 생정 요게 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곡 이 난간 이규형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석곡 선생의 제자인데 요 석곡 선생의 석동서사 운에 맞춰서 이제 씁니다. 자, 이 석곡 그 산인 자유명. 자, 석곡산인 자유명. 일생표음 지화평. 일생표음 지화평. 안연을 두고 일단사 일표음으로 재누앙하여도 그죠. 그 다음에 인불감기락. 그죠.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근심을 저기 알 수가 없지만 해야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 논어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구절처럼 표음이죠. 일단사 일표음으로. 자, 일단사 일표음. 한 도시락에 물하고 이제 표주박에 물 마시는 거. 도시락밥하고 표주박에 물로 평생을 살아도 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근심을 감내하지 못하지만 안연의 경우에는 평생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처럼 석곡산인도 안연처럼 그런 가난하지만 자신의 학문의 뜻을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이다. 학문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석곡산인 자 유명한데 그죠? 석곡산인은 스스로 유명하다. 좀 유명하다. 석곡산인은 자유명. 스스로 굉장히 이름이 높았다. 자, 일생 동안 표음, 이제 표주박에 물을 마시는 거죠.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도 뜻은 뭐예요? 지극히 화온화하고 평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뜻은 항상 이제 이 안연처럼 평생 시골에 살아도 그죠? 그 학문하는 즐거움을 고치지 않은 그런 인물과 똑같은 인물이 바로 이제 석곡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가 복지입니다. 이가 옮길 이자 집가자입니다. 집을 옮겼다. 복지 땅을 점지해서 땅을 점지해 가지고 집을 옮겼다. 도원정 무릉도원과 같이 고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땅을 점지해 가지고 집을 옮겼는데 무릉도원처럼 조용하고 그죠? 이 스물은자의 책상 개자입니다. 예, 책상에 숨어서 즉 책상에 기대어서 책상에서 공부하면서죠. 수서 책을 닦고 마음을 수양하고 책을 읽으니 국노 뭡니까? 가을 국화 가을 국화의 이슬처럼 맑도다.
국화에 요 이슬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맑겠습니까? 그죠? 국화에 이슬이 맺힌 것처럼 맑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변유수 부애절. 자, 구름 운자, 변 이제 가변자입니다. 가변자. 유수 흐르는 물이죠. 흐를 유자, 물수자. 뜰부자 이제 요거는 티끌 애자입니다. 티끌 애자. 티끌 애. 끊을절, 마디절, 끊을절 되죠. 끊을절. 자, 운변유수 이제 구름과 물이 흐르는 물. 그죠? 구름 가합니다. 구름이 뭉실뭉실한 곳에, 그죠? 곳에서 이제 흘러가는 물. 그죠? 흘러가는 물. 이 티끌이, 이제 티끌이, 어떻게 해요? 이 뜰부자. 티끌이 물에 씻겨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사라졌다. 끊어졌다. 사라졌다. 티끌이 물에 씻겨가지고 붕둥 떠다니다 끊어졌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운번수루 부의 절하고. 자, 구름 이는 사이로 강물이 흐르니까 뭡니까? 세속먼지가 사라지고 월하 중봉 숙경생이로다. 달빛 아래죠. 중봉 이 겹쳐서 일어나는 봉우리입니다. 이어지는 봉우리. 그죠? 달빛 아래 이어지는 봉우리에는 맑을 숙자죠. 맑은 경치가 생겨난다. 맑은 경치가 생겨난다. 나타난다. 자, 여기서 절이 이제 끊어지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서 뭡니까? 드러나다, 나타나다. 요는 뭡니까? 사라지다. 이렇게 요 생의 반대로 요 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어지다라고 하지 않고 요 사라지다로 해석을 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에 뜬 물 위에 뜬 이제 떠다니는 티끌처럼 사라졌다. 자, 주의경착 이제 착도를 착자, 켈착 이제 경작하는 거죠. 경작. 소이독 이제 소이독. 이 밤소 읽을 독자. 낮에는 뭡니까? 주경야독이죠. 주경야독. 주의경 착하고 소이 독서 이게 되겠죠. 그래서 독서의 독서를 이제 요 7원이니까 여기서 독서 글서자가 생략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낮에 밥 갈고 뚫고 그 다음에 밤에는 책 읽고. 자, 이렇게 됩니다. 책을 읽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조사로 쓰였다고 봅니다. 흉중, 마음속에 얻어서. 남물정입니다. 이 람자의 경우에는 이제 바라보다 보다 볼람자죠. 물을 바라본다. 정이다. 자, 인득 흉중 마음속에 얻은 것을 새겨 얻은 것으로 마음속에 생각으로 사물을 사물의 정을 본다 이거네요. 물정이네요. 자, 물정을 본다. 사물의 정을 사물에 담겨 있는 부분들을 본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 인득은 이제
뭐 얻어서 새긴다, 뭐 얻어서 이제 느낀다, 뭐 생각한다, 뭐 이렇게죠. 얻어 생각한다 이렇게 되죠. 인득 흉증, 마음속에 얻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물의 정에 기대어서 바라보다 이렇게 됩니다. 물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요 인식이 요거잖아요. 인식하다. 이제 끌어와서 이제 생각을 하다. 이제 인식이 생각이거든요. 그죠? 자, 석곡산인자 유명한데, 그죠? 일생표음 지 화평이라 이가 복지 도원정한데 은괴 수서 공로청이라 운번수루 부애절하고 월하 중봉 숙경생이라 주의 경착 소위 독한데 인득 흉증 남물청이라.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이제 석곡에 대해서 이 난간 이규형 선생이 이 석곡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한 시입니다. 이런 삶을 사셨군요. 그죠? 낮에는 밥 깔고 밤에 글을 읽고. 자, 평생 표주박으로 물 마시면서 살았지만 뜻은 조화롭고 평안했다 라고 하는 그런 처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석고 이규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석곡 이규준 선생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